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수근입니다. 오늘은 나는 슈퍼에이저.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연세가 조금 더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곧 이제 나이가 더 들어서 그냥 뭐랄까 60세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AI가 굉장히 좋은 이제 무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슈퍼에이저인데 AI 그래서 진짜로 슈퍼에이저를 여러분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AI는 이제 여기에 뭐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분들이 계십니다. AI를 너무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마이크를 가까이 좀 너무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잘 많이 사용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할 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주 중요한 용어를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또 나중에 특별하게 또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걸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AI 무엇이 달라졌나, 그 다음에 나이 듦의 과학 슈퍼에이저 얘기를 좀 하고, 우리 전남 광주 지역이 요즘에 아주 전성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도의 전성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선물도 좀 준비되어 있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하시면 선물도 드립니다.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기 날개를 달고 하늘을 향해서 날개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는 분?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 예, 다빈치 맞았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1490년도에 다빈치가 새를 흉내내면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날지를 못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이 오른쪽 그림, 손으로 보세요. 라이트 형제. 네. 라이트 형제. 맞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1903년, 이 라이트 형제는 새가 나는 방법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처음에는 하다가 그게 아니고 비슷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단히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 시대가 이 AI 시대, 이제 나는 시대거든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을 때 그때쯤 된 겁니다. 지금 AI라고 그러죠. 이제서 날기 시작했어요. AGI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우리 사람 수준보다 더 모든 면에서 나은 상태를 이제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보. 그러니까 곧 아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2030년에 AGI 시대가 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로켓처럼 대기권을 탈출할 수 있는 이런 비행체를 만들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걸 이제 ASI, 슈퍼 AI라고 합니다.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초인공지능 이렇게 하죠. 이렇게 되면은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사람을 능가하는 AI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한 20년 혹은 30년 후에는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살아있을 때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다. 라이브 시연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요즘에는 이제 AI가 굉장히 발전을 해서 뭘 시키면 뭐 굉장히 많은 걸 합니다. 여기에 이제 계시는 우리 옹규 대표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뭐 AI를 가지고 뭐 아주 각종 많은 것들 해요. 매직 쇼를 막 보여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윤석준 대표께서 이사께서 나오셔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죠. 우리 호남미래포럼의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호남미래포럼의 홈페이지를 알려주고 이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그냥 말로 줍니다. 그러면 그 AI가 빙빙빙빙 열심히 돌아서 한 두세 시간 되면은 비슷한 홈페이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훨씬 어려운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호남미래포럼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일을 시작한 거죠.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예, 일단 먼저 호남미래포럼의 사이트를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주소를 복사하고요. 안티그래피티라고 하는 AI 툴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너한테 호남미래포럼의 홈페이지 주소를 줬어. 너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홈페이지를 분석해서 이거보다 더 근사한 웹페이지를 만들어줘. 이렇게 하고 제가 명령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워킹이라고 뜨죠. 예, 얘가 이제 홈페이지를 쭉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지금 벌써 이렇게 하고 있죠. 이제 제가 강연하는 동안에 열심히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한테 시키는 거하고 똑같죠. 지금 굉장히 충실한 부하한테 제가 홈페이지를 그대로 흉내내가지고 만들어줘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한 30분 후에 홈페이지가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변하는 AI. 요즘에 AI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멀미가 난다고 그럽니다. 하도 변해가지고 일주일이 지나면 또 다른 게 만들어지고 또 전에 열심히 만들었던 것들을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빌트인해가지고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만들었던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허무해하고 좌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아주 힘들어서 만들었는데 이미 시스템 속에 포함되어 있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묻는 도구에서 지금까지는 AI한테 말로 묻고 말로 대답하는 걸 들어가지고 사람이 그 말로 듣는 대로 이제 행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에이전틱 AI라고 그러죠. 실제로 실행하는 AI가 돼서 AI한테 뭘 해라 그러면 저한테 지금 뭘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일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에서 AI한테 질문을 하죠. 그러면 답변이 나오고 이 답변을 들어가지고 바로 뭔가를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흔한 거는 에이전틱 AI라고 해서 이제 이런 로봇이 하나 밖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밖에 나와서 컴퓨터를 막 다뤄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나와서 띡띡띡띡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해줘요. 그런데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것만 해줘요. 그걸 에이전틱 AI라고. 에이전틱 AI는 에이전트를 사용한 AI다. 에이전트 같은 AI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피지컬 AI라고 요즘에 신문에 많이 나오죠. 이건 실제로 사람 같은 로봇이 있는 거죠. 로봇이 실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여기서는 컴퓨터 안에서 컴퓨터에 대한 작업만 했는데 피지컬 AI가 되면은
실세계로 나와서 물건을 잡고 던지고 옮기고 한 것까지 하는 걸 피지컬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에이전틱 AI, 이거는 이제 말만 생성해 준다고 해서 제너러티브 AI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즉 제너러티브 AI는 생각하고 말해주는 거고, 글과 그림 답을 쏟아내고 보여주지만 아무것도 하는 건 없어요. 그냥 보여주기만 하죠. 그걸 보고 행동을 하는 것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에이전틱 AI는 화면 안에서 열심히 컴퓨터 밖에서 일하는 로봇처럼 열심히 일하는 게 에이전틱 AI입니다. 피지컬 AI는 몸이 밖으로 나와서 실제로 행동하면서 일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뭐 요즘에 많이 나오죠.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자율형 AI, 뭐 피지컬 AI, 물리 AI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다 그런 개념입니다. 오늘은 이 에이전틱 AI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성형 AI는 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체험하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에이전틱 AI잖아요. 에이전트가 있는 겁니다. 에이전트 하면 생각나시는 게 있죠. 007, 제임스 본드. 007. 여러분들 각각 좋아하는 에이전트 있죠? 하나씩 고르세요. 하나씩 고르세요. 존 코넬. 션 코넬리, 이제 우리 세계는 션 코넬리 뭐 이렇게 됐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각 분야별로 한 명씩 갖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없지만 실제로 이렇게 동작하는, 컴퓨터 안에서 동작하는 에이전트를 갖게 되는 거. 그러면 이제 이런 에이전트들이 많으면 또 에이전트들을 지휘하는 에이전트도 있어야 되겠죠. 그 오케스트레이팅 에이전트, 지휘자 에이전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에이전트들을 앞으로 굉장히 많이 두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게 만들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챗GPT나 클로드나 가서 야 에이전트들을 만들어가지고 일을 시켜줘 이렇게 하면 에이전트가 그 안에서 막 만들어져가지고 스스로 막 일을 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로저 모어를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러한 비밀 요원을 하나 가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분이에요. 이분. M이라고 하는 이분. 비밀 정보국의 수장이죠. 여러분들은 비밀 정보국의 수장이에요. 이런 에이전트들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한 명만, 영영치 한 명만 가지는 게 아니라 영영 6도 가지고, 영영 5도 가지고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저희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하고 일을 해보면 오늘 만나서 열심히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요. 그런 다음에 한 일주일 후에 또 만나서 얘기를 해요. 그럼 좋은 아이디어만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행할 수 있는 실행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부하들이 있어서 부하들이 내가 말만 하면 열심히 일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일주 지나고 한 주 지나고 다음 주에 지날 때는 부하들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와서 뭔가 막 변화가 생겼는데 지금은 부하들이 없으니까 일주일 지나도 진척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뭘 가질 수 있습니까? 에이전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하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다시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부하들한테 일을 시킬 때, 이 M이 비밀 요원들한테 일을 시킬 때 해주는 게 뭡니까? 뭐 자질구레하게 설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미션을 주잖아요. 미션. 너의 미션은 뭐다? 그런데 조심할 거는 이거다. 이 두 가지만 주잖아요. 여러분들도 AI의 에이전트한테 일을 시킬 때는 미션하고 이러이러한 거 조심해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자질구레하게 설명을 하면 AI의 이 상상력이 도움이 안 돼요.
마이크. 네네네. 아, 빠져. 배터리가 너무. 아, 누가 빠졌어? 그래서 일을 시킬 때는 여러분들은 임무를 정하고 마지막을 책임진다. 그 임무에 대한 마지막 책임만 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무를 마쳤을 때, 그 임무가 잘 끝났나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임무가 좀 잘못 끝났어. 그러면 다시 지시를 해야 돼요. 그런 일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브리핑, 지금 임무를 주고 있잖아요. 임무를 주고 있죠. 브리핑 하는데 좋은 지시를 줘야 이 사람이 아주 자기의 상상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지식을 이용해서 좋은 일을 하게 되겠죠. 유능한 요원인데 상관이 유능하지 않으면 빛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M인데 여러분들이 아주 유능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을 잘할 필요는 없어요. 일을 잘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의도를 잘 설명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하는 일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지? 의미가 있는 일을 해야죠. 의미가 없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비밀 정보 요원이 의미가 없는 일을 하면 굉장히 뭐랄까 사기가 떨어지겠죠. 키워라고. 그렇죠. 그래서 상관이 유능해야 빛이 나는데 이 상관이 유능하는 거는 이 브리핑을 잘해주는 겁니다. 브리핑을 잘해주는 거고, 브리핑을 잘하는 거는 요즘에 뭐 프롬프트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프롬프트를 잘 써주면 되는 겁니다. 프롬프트라는 말이 뭔가를 재촉하다 이런 거죠. 재촉하다. 옛날에 컴퓨터에서는 C, 도수 여러분들 써보셨겠지만 C하고 땡땡하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명령어를 사람한테 치라고 재촉하는 이걸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AI한테 우리가 뭘 해줘 라고 하는 걸 이제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유저 프롬프트예요. 유저 프롬프트. 그래서 이 유저 프롬프트를 굉장히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상정보 요원을 하나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묻고 내가 뭔가를 알아서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비상정보 요원이 하나 있어요. 지금 007이 있어요. 그러니까 007한테 명령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훨씬 더 편해지죠. 007에 목표를 주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점검까지 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나한테 줄 때 그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다시 명령을 해야 되겠죠. 이런 과정을 이제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키고 검수하는 법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우리가 AI 시대를 맞이해서 시니어가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AI라고 하는 최고의 요원을 갖게 되는데 한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요원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들 부하를 갖게 됐는데 부하마다 다 능력이 다르잖아요. A라고 하는 친구는 뭘 잘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은 뭘 잘하고 C라고 하는 사람은 뭘 좀 못하고 막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시를 내려도 C라고 하는 사람은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AI는 모두 다 잘해요. 모두 다 잘해요. 만약 그걸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명령을 잘못 내립니다. A라고 하는 에이전트, B라고 하는 에이전트, C라고 하는 에이전트 다 똑같이 잘하는 에이전트입니다. 이 사람들이 못했다라고 하면 내가 지시를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임무를 정하고 마지막을 책임진다. 이 임무를 정하는데 아무런 의미 없는 임무를 정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고 싶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AI를 쓸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AI를 안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러니까 할 일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 이게 중요해요. 야,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생겨야 AI도 나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임무를 주면 바로 해결을 한다. 그런데 임무를 줄 때 뭐 복잡하게 줄 필요가 없어요. 지금 AI는 점점 쉬워져서 말로만 하면 돼요. 말로만.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한다 라고 말만 해도 돼요. 그러면 AI가 이러이러한 걸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희미하면 AI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내가 하는 걸 결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좋은 프롬프트를 만들어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아까 말한 비밀 정보국의 그 수장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한 100명의 에이전트를 데리고 있어요.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사람 부하는 하나도 없어요. 이 AI 부하가 100명이 있어요. 100명. 그래서 하나는 챗봇으로 해가지고 고객이 전화를 하면 전화까지 받아주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세무 관련해서 처리를 해주고, 법무 관련해서 처리를 해주고, 다 그 역할들이 이제 있죠. 100명을 가지고 회사를 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벌고 있는 사람도 이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형제가 AI를 활용을 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있어요. 매급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그 요즘에 그 인기 있는 비만 치료제를 이 AI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팔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션 브리핑이 좋은 프롬프트다. 미션을 할 때는 목표가 뭐다, 무엇을 해라, 이걸 이제 알려줘야 되겠죠. 임무의 최종 목표, 이 임무를 찾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배경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죠. 왜 이 임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원이 007이 판단할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야, 이런 건 하지 마라 라고 이제 제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007에게 어떻게 하는 거, how, 어떻게 하는 거는 007한테 맡겨요. 요즘에 공대생들이 이제 쓸모가 많이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공대생들은 뭘 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뭔가 임무가 주어지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지?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인문계를 나오는 분들은 야, 뭘 합시다, 이렇게 이제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걸 만드는 거, 구체적인 걸 구현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AI가 해주고 앞으로는 로봇이 해주고 하니까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굉장히 아주 쉬운 건데, 같은 AI한테 다른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답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건강식단 짜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우리 전문가한테 건강식단 짜주세요, 이렇게 정보만 주면 잘 짤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자기 부인은 아마 잘 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맥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남편이 혈압이 높고, 그 다음에 뭐하고 이걸 다 알고 있잖아요. 머릿속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이제 컨텍스트라고 해요. 문맥이라고 해요. 맥락, 문맥, 컨텍스트라고 해요. 이미 그걸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식단 짜줘, 그러면 한단 말이에요. 우리 전라도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거식이 있잖아. 그러면 다 알잖아요. 친구 사이면 다 알거든요. 거식이. 그렇게 맥락을 서로 공유하면 굉장히 쉽게 이제 할 수 있지만, 맥락이 없을 때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온 AI는 이 맥락을 조그맣게 제작을 했어요. 기억 장수가, 작업 기억 장수가 아주 굉장히 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롬프트에서 설명을 많이 해줘야 돼요. 당신은 20년 경력의 영양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할을 이제 제시를 해줬어요. 역할을 제시를 하면 이쪽으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영양사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영양사니까 영양에 관련된 정보들을 내가 쭉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AI가. 그 다음에 고혈압이 있는 70대 남성의 저염 하루 식단을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표로 짜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답변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여기는 아주 일반적인 답변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는 아주 나한테 맞는 나를 위한 바로 쓸 수 있는 답변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 뒤에다가 그런데 이제 고혈압 있는 70세 남성이고 저염 하루 식단을 이제 아침 저녁 표로 짜주세요 해서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AI가.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오늘은 한식을 좀 먹고 싶은데 한식이 아니라 양식을 먹고 싶은데 양식으로 짜줘. 그렇게 그때는 이제 양식으로 짜줘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그 정보를 다 AI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맥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러니까 맨 처음 설명을 잘해주면 그 다음에는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사람하고 똑같아요. 에이전트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즘에 AI를 이제 다루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존댓말을 써요. 존댓말을 써야 대답 잘해줄 거야.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뭐 반말 쓰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우리 한 원장, 한혜성 원장 뭐 말도 아주 간단하게 단어만 쓰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토큰 값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 프롬프트를 잘 하는 방법, 잘 짜는 방법, 프롬프트를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공대에 갔을 때, 야, 공학이 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공학은 어떤 일을 할 때 비용을 적게 들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걸 공학이라고 한다라고 하니까 이 프롬프트도 프롬프트를 AI를 써가지고 토큰 값도 아끼고 그 다음에 대답을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 프롬프트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 자, 그런데 이제 이 요원만 있으면 안 되죠. 요원이 무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도구가 있어야 돼요. 좋은 차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원들한테 이 무기나 장비 이런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을 쓰잖아요. 도청하는 장비도 쓰고 뭐 날아다니는 비행기 같은 것도 쓰고 그러잖아요. 이런 장비를 주지 않으면 미션을 수행할 수가 없죠. 과거에 그러니까 생성형 AI에서 질문해가지고 답변을 받을 때는 도구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뭔가를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외부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듯이 하려고 할 때는 그 프로그램을 연결시켜 줘야 돼요. 도구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구를 이제 줘야 되고 이 도구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체계를 하네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하네스라고 하는 프롬프트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아실 거예요. 이제 하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알아야 되고 그 전에 컨텍스트라고 하는 단어 알았죠? 맥락이라고 하는 단어. 하네스는 도구다, 마구다. 그게 이제 나중에 설명할 텐데 마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맨손에 요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무기를 채워야 비로소 일하는 명령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에이전트로 이제 가는데 에이전트라고 하는 단어 이제 아시겠죠? 영영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이제 에이전트죠. 에이전트는 LLM, 이 AI 그 거대 모델이라고 그러죠.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AI 핵심 코어가 있고 이 코어만 있으면 우리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마구 하네스를 씌워줘야 됩니다. 하네스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LLM이라고 하는 그 생성형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프로그램을 하네스라고 합니다. 하네스 이제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말씀하실 때 야 컨텍스트, 하네스 이렇게 말씀하시면 프롬프트만 아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생성형 AI의 모델이 있고 거기에 프로그램이 연결되면 에이전트가 되고 이때 비로소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AI는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야생마하고 똑같아요. 이 야생마를 우리가 타고 어디로 가거나 마차를 끌게 하려면 마구가 필요하죠. 그 마구를 하네스라고 하는데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마구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마구죠. 그 다음에 싸우려면 이런 활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도구라고 해요. 도구. 그러니까 마구가 있어야 되고 도구도 또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싸우려면 이런 것들 다 갑옷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입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재갈도 물리고 고삐도 있고 고삐가 있어야 방향을 컨트롤하고 채찍이 있어야 빨리 가게 할 수 있고 천천히 가게 할 수 있죠. 이런 걸 이제 하네스라고 합니다. LLM이라고 하는 모델, 생성형 AI 모델을 잘 컨트롤하기,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네스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하는 이제 챗 GPT, 제미나이, 클로드, 그로 이거는 마구와 이 LLM이 합쳐져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내가 GPT 5.5를 써야 되겠다. 제미나이 프로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있죠. 그 설정하는 거. 모델을 설정한다라고 하는데 그 모델에 해당하는 게 LLM입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이에요. 모델이라고도 그냥 그래요. 이놈이 이제 엔진이에요. 엔진.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이야. 자동차가 만들어지려면 엔진이 하나 있어야 되고 거기서 힘을 막 내잖아요. 그런데 차체, 뭐 트랜스미션 이런 걸 꾸며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엔진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느냐? 굉장히 심플해요. 엔진은 말을 받습니다. 말을 받고 여기에서 돌려서 한 단어, 한 글자 이걸 이제 내놓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을 이어서 계속 받는 게 아니라 그걸 토큰이라고 하는 걸로 나눠요. 토큰이라고 하는 걸로. 토큰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들 수 있죠. 토큰 하면 뭐 우리가 시내버스 탈 때 내는 토큰이랄지 아니면 블록체인에서 크립토 가상화폐에서 토큰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의미 있는 단어 이런 걸 이제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이 LLM, 이 모델은 다음 토큰의 확률을 계산해 가지고 다음에 뭐가 오지? 이걸 이제 생각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LLM입니다. 이렇게 하죠. 입력을 이제 넣어주면 시스템 프롬프트는 이제 기존에 이제 시스템 속에 집어넣는 거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문서들을 막 집어넣으면 여기에 문서들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어넣는 사용자 질문이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언어 모델을 통해서 이제 가장 확률이 높은 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좋다가 나오겠죠. 좋다. 이게 나오면 좋다를 치고 이놈이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요. 지금까지 만든 추리에 들어가서 이놈 전체를 가지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오는 단어를 확률적으로 구해내는 것. 이 엔진이 LLM이에요. 모델이에요. 굉장히 심플해요. 이 속에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해서 그 학습한 내용에 따라서 사전이 만들어지겠죠. 그 사전 중에서 하나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I love programming, I love programming 하고 점 붙는데 이게 각각 하나의 토큰이에요. I 토큰 하나, love 토큰 하나, programming 토큰 하나, 점 토큰 하나. 그러니까 4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죠. I love programming 하면. 그런데 한국말로 바꿔보죠. 나는 프로그래밍을 좋아합니다 하면 나 토큰 하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미국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의미 있는 단어 하나가 토큰 하나예요. 그런데 한국은
한국말은 의미를 모르니까 글자 하나하나를 토큰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토큰, 나는 프로그래밍을 좋아합니다. 14토큰이에요. 여기는 4토큰인데 14토큰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그 비용을 어떻게 받습니까? 지금 정액제는 상관이 없는데 종량제를 쓸 때는 이 토큰, 입력 토큰으로 몇 개 들어가냐, 그 다음에 출력 토큰으로 몇 개 나오냐, 이걸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I love 프로그래밍 하면 내 토큰을, 입력 토큰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로 또 나오면 그 영어 단어 하나가 한 토큰이니까 토큰이 훨씬 적겠죠. 그런데 한국말로 하면 토큰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종량제로 하면 토큰비를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한 3배, 4배, 5배 이렇게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토큰비를 미국 사람에 비해서 엄청 많이 내고 있다. 그래서 토큰비를 아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국말로 하지 않고 영어로 써요. 우리가 요즘에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걸 지금 경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4팀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말로 배워서 나는 프로그래밍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면 그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에서는 토큰이 나 하나, 는 하나, 프로그래밍 하나, 그 다음에 을 하나, 좋아 하나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토큰 수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클로드에서 미토스라고 하는 것도 잠깐 소개를 했고, 페이블이라고 하는 페이블 5.0이라고 하는 걸 이제 잠깐 소개해서 사람들이 그걸 써보고 너무 좋다. 야, 이거 진짜 좋은 거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만든다. 야, 이거 대단한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 정부에서 야, 페이블이라고 하는 그 모델은 미국 사람들만 쓰게 해. 이렇게 이제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엔트로픽에서 그 미국 사람을 출연하기 힘드니까 미국 사람들도 못 쓰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미국 사람들만 쓰게 해 하면 아마 다 조치를 취해가지고 미국 사람들만 쓰게 할 거예요. 이번에는 그 조치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다 못 쓰게 했는데 다음번에는 미국 사람들만 핀포인팅해서 쓸 수 있게 할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서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델이 필요하다. 전에 이제 제가 애트리 전자통신연구원에 다녔는데 그때 TDX라고 하는 전자교환기를 이제 저희가 개발을 했어요. 개발하기 전에는 여러분들 청색전화, 백색전화 다 아시죠? 굉장히 비쌌잖아요. 그때 미국에서 전자교환기를 사가지고 올 때 굉장히 비싼 값으로 회선 비용으로 이제 회선당 얼마 이렇게 사가지고 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TDX 교환기를 개발하려고 하니까 막 방해를 처음에 냈고 딱 나오니까 가격을 굉장히 후려쳐가지고 치킨 게임을 그때 했어요. 굉장히 가격을 낮춰가지고 공급을 하면서 야, 우리가 저렴하게 할 테니까 너희 거 만들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만들었죠. 저희가 TDX를 아주 대단한 결정을 한 거고, 그 TDX가 IT 국가로 이제 우리가 발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버린 AI를 하고 있는데 그 소버린 AI도 처음에는 우리가 그 미국에서 만든 거 그냥 쓰면 되지 아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개발을 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건 안보까지도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돼요. 실제로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클로드라고 하는 걸 다 써서 폭격할 지점들을 다 결정을 했어요. 3,000곳을 하룻밤에 폭격을 해야 되는데 클로드가 다 정해주면 사람들이 체크를 하고 하는데 체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도 있죠. 정보가 옛날 정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자 초등학교를 폭격했다라는 그런 속설도 있습니다.
이제 AI가 그 LLM이라고 하는 그 모델이 작업을 할 때 작업대가 있어요. 작업대. 작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기억해놔야 되는 작업대가 있는데 그 작업대를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해요. 컨텍스트 윈도우. 이제 이 정도의 크기까지 이 컨텍스트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정해 놓는 걸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하고 실제로는 이제 그보다 적게 제정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질문을 하면 이 컨텍스트 속에 양이 대단히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쓰다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혹은 이걸 압축합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오죠. 그건 컨텍스트 윈도우가 가득 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 지시, 넣어준 자료, 지금까지의 대화, 지금 질문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작업대에 넣어서 이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이걸 넣어가지고 이걸 이제 바탕으로 처리를 하는데 작업대 이외에 이런 것들 속에 어떤 정보가 없으면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대를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걸 아까 말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거든요. 잠깐만요. 자, 이 작업대가 이렇게 작으면 책 한 권 놓고 뒤적뒤적 하면서 이제 그 처리를 하겠죠. 작업대가 크면은 이렇게 잘 하겠죠. 이게 옛날에 아주 굉장히 작았어요. 일단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많이 커졌죠. 많이 커졌어요. 그럼 다시 볼까요? 자, 작업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찾겠어요?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이걸 이렇게 정렬을 하는 걸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컨텍스트를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걸 이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아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아시겠죠? 그래서 컨텍스트 윈도우는 이 LLM의 작업대다. 그래서 책상이 작으면 한 번에 책 한 권, 크면은 책 10권, 보고서 사진까지 동시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도 그러는데 이건 복잡하니까. 여기에 없으면 막 환각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환각 증상이. 그래서 없으니까 막 지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환각 증상이 이 컨텍스트 윈도우가 굉장히 작았을 때는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요즘에 훨씬 환각 증상이 덜해졌죠. 그 이유가 컨텍스트 윈도우가 굉장히 커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생겨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이 보시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죠. 여기 몽고 김화병의 마구예요. 여기는 유럽 나이트 기사들의 마구고 여기는 우리 조선 왕의 마구예요. 이 마구가 다 다르죠. 여기에서 가장 간단한 마구가 누굴까요? 누구 걸까요? 이 몽고 거겠죠. 몽고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주 기민하게 침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구를 간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마구를 간편하게 만들면 이 김화병의 마술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겠죠. 이게 마술이 뛰어나지 않으면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능해야 돼요. 사용에 능해야 된다. 말을 사용하는 데 능해야 된다. 마구가 빈약하잖아요. 여기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해놨죠. 여기 말에다 이제 이걸 씌워놓고 여기서 쇠로 씌워놓고 조선 왕은 굉장히 쓰기 편하게 아주 보기 좋게 해놨죠. 그래서 이런 마구도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AI를 사용할 때 그 프로그램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어떤 거는 굉장히 간편하게 만들어져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어떤 거는 굉장히 쓰기 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하네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에이전트는 LLM 플러스 하네스인데 이 하네스에 따라서 마구에 따라서
이 에이전트가 달라진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몽고 기병 마구를 씌우면 몽고 기마병에 이 에이전트가 기마병을 하나 우리가 갖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선왕 마구를 씌우면 조선왕을 하나 우리가 에이전트를 갖게 되고, 이제 에이전트에서 이제 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룹은 이제 그걸 실행할 때 이제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 나서 검토하고 하는 이런 단계를 이제 반복해서 하는데, 그걸 룹이라고 해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룹을 조금 다르게 디자인할 수도 있고 설계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 성능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에이전트 룹도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된다. 지금 이제 클로드의 코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단순해요. 프로그램이 단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도스 모드에서 그걸 호출해가지고 사용하는데, 이거는 명령어를 텍스트로 쓰기 때문에 자동화하기에 편해요. 자동화하기.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이렇게 화면상에서 버튼 누르고 뭘 하고 하니까 자동화하기가 편하지 않아요. 그 다음 잠깐만요. 다음에 또 나오니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에이전트 말을 이제 부리는데, 김유신인데 천관 집으로 자기가 말을 안 했죠. 술 취해가지고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관의 집으로 가니까 목을 냈잖아요. 잘못한 건 자기인데 말을 죽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 김유신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설명을 했죠. 잘 설명을 하면 에이전트는 개방하지 않습니다. AI 요원, 에이전트가 사고를 치면 그 책임이 누굴까요? 지금은 그걸 사용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책임을 져요. 사람의 역할이 뭐냐면 에이전트한테 시키고 책임지는 일이 사람의 역할이에요.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려면 지시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를 확인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은 에이전트가 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관직이나 이런 사회에서 높이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책임지는 거잖아요. 지시하고 자기가 직접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책임지고 지시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확인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사람의 역할인지 그걸로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로봇, 우리가 법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법인. 그것처럼 로봇인, 이걸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통과를 하지 못했어요. 전자인격 해가지고. 영화에 보면 로봇이 이제 완전히 사람처럼 돼가지고 내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냐, 가서 이제 토론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은행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일한 수익을 거기에다 막 집어넣고 그걸 쓰게 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성한테 그걸 이제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사람한테 책임을 이제 지는데 너무 힘드니까 보험 뭐 이런 걸 하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네.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토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죠? 토큰. 질문에 대해서 나오는 것도 질문을 구성하고 있는 것도 토큰이고, 결과로서 나오는 것도 토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토큰이 다 가격이 똑같죠. 여러분들이 쓰나, 제가 쓰나, 누가 쓰나 지금 가격이 똑같아요. 그런데 LLM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이 하네스가 달라지면, 똑같은 LLM이라도 하네스가 달라지면, 예를 들어가지고 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AI라고 합시다. 그러면 법 AI죠. 법 AI. 그래서 법 에이전트를 내가 시켰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챗GPT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물어보는 거하고 비용이 이 법을 물어보는 거하고 비용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변호사하고 대화를 하면 더 비싸게 줘야 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어떤 걸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신고 에이전트, 계약 검토 에이전트, 고객 상담 에이전트, 이거는 굉장히 저렴하게 되겠죠. 그래서 LLM을 쓰기는 하지만 어떤 걸 교육시키느냐 혹은 하네스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어떤 싸구려도 만들고 비싸게도 만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밀가루가 있어요. 그 토큰이라고 하는 똑같은 재료인데 이분은 이게 하네스예요. 이게 하네스. 이런 부엌을 이 부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분은 부엌을 이렇게 만들고 스킬도 이제 여기는 꿀빵인가요? 하여간 이 찐빵을 만드는 그런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케이크를 아주 잘 만드는 걸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그걸 만들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밀가루는 하나의 원료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마부고 이게 이제 하네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네스. 이 하네스가 다르죠. 하네스가 다르니까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네스를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네스를. 빵집에서는 빵집 하네스를 만들어야 되고 또 다른 데는 다른 하네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 이 LLM한테 이 맥락을 잘 설명해 줘야 되겠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네스 전체 이걸 둘러싸고 있는 하네스를 잘 만들면 비싼 토큰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얘기도 했죠.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 프롬프트, 컨텍스트, 하네스 이 만드는 방법이라고 해서 엔지니어링을 뒤에다 붙였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잘하는 방법,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컨텍스트를 잘 정돈해가지고 아주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LLM이 작업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 하네스는 어떤 도구, 뭐 이런 것, 스킬 이런 것들을 잘 배치해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거. 우리가 키친, 주방을 잘 꾸미면 일이 굉장히 쉬워지잖아요. 맥도날드의 경쟁 포인트가 뭡니까? 주방이잖아요, 주방. 주방을 굉장히 잘 꾸며서 굉장히 일을 잘할 수 있게 처음 오는 사람도 바로 어떤 퀄리티의 이런 요리를 해낼 수 있게 이제 함께 그것도 하네스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까 하네스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웹 하네스 여러분들이 이제 URL 쳐가지고 그 브라우저에서 띡띡띡띡 쳐가지고 cloud.ai, chatgpt.com, 제미나이.com 해가지고 나오는 그 하네스는 웹 하네스라고 해요. 웹 브라우저용이니까 웹 하네스 혹은 웹 이렇게도 하고 웹 프로그램, 웹 채팅 프로그램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쭉 가져와 가지고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설치해서 PC 안에서 실행을 하는 것들을 데스크탑 앱이라고 해요. 데스크탑 앱. 그러니까 챗GPT의 데스크탑 앱. 그러니까 클로드 데스크탑 앱, 코덱스 데스크탑 앱. 그 다음에 엔티그래비티는 이제 구글에서 만든 거죠. 그것은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그걸 사가지고 또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PC 안에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PC 안에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PC 안에 있는 파일들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액세스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것들은 PC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액세스를 할 때는 사람의 개입이 필요해요. 보안 문제 때문에 사람한테 올려다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LI라고 해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 명령어로 쳐가지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명령어를 줄 수도 있고 이 명령어들을 배치로 해서 쭉 모아서 동시에 실행을 시킬 수도 있고 하니까 이 자동화하는 데 굉장히 좋고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이 쓰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하신다고 하면은 이 데스크탑 앱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좀 수준이 초보자이고 데스크탑 앱, 그러니까 클로드 데스크탑 앱 혹은 코덱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안티그래비티라고 하는 프로그램, 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 여기에서 클로드나 코덱스 요즘에 많이 쓰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전문가는 이 CLI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클로드 코드 CLI, 코덱스 CLI, 안티그래비티 AGI가 있어서 그룹 CLI.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게 많죠. 여기 뭡니까? 여기가 어딘가요? 데이터 센터죠, 데이터 센터. 여기가 아마 AW, 그 아마존 데이터 센터일 것 같아요. 여기는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구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주 어마어마하죠. 우리 남도에도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가 이제 만들어질 거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는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데이터 센터는 거기에 컴퓨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컴퓨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프롬프트를 주면, 그러니까 토큰을 주는 거죠. 토큰을 주면 토큰을 만들어내는 토큰 팩토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토큰 주면 토큰을, 새로운 토큰을 만들어내는 토큰 공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토큰을 주면 토큰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죠. 근데 어떤 토큰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달라지겠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대부분이 이제 통신 장비, 그다음에 컴퓨팅 시스템,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이 기술 지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가 어디 소라시도에 지어진다라고 해도 별로 돈이 안 돼요. 사람들 몇 명 필요 없어요. 전기만 많이 먹잖아요. 전기세만 비싸죠. 탭은 좀 다르죠. 탭은. 근데 데이터 센터는 님비 현상 때문에 미국에서는 자기 근방에 못 짓게요. 근데 이제 이 데이터 센터도 이제 어차피 우리 남도에 들어서게 이제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들이고, 요즘에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이제 생기고 있죠. AI 데이터 센터. 그래서 이번에 SK가 투자를 많이 해서 지은 한국도 굉장히 중요한 AI 데이터 센터 보유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뭐 1,000조 가량 투입해서 이곳저곳에다 지어놓는데, 거기에서 나온 토큰이 저렴한 토큰이라고 하면 그럼 별로 의미가 없겠죠. 옛날에 우리가 그 경공업 하면서 상품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없고요. 그러니까 토큰을, 비싼 토큰을 만드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다 똑같아요. 비싼 토큰이나 싼 토큰이나 이 속에 들어가는 기기 장치들은 다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 아까 말한 LLM이라고 하는 모델이 다른 거예요. 이 모델을 만들려면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한 대로 일반 토큰 공장 아주 싸죠. 의료 토큰 공장 막 여기에 접속해가지고 물어보면 진단도 할 수 있고 하면 굉장히 비싼 토큰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법률회계 공장, 좋은 토큰이, 비싼 토큰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큰 팩토리, 토큰 공장을 만들 때 비싼 토큰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 비싼 토큰 공장을 만들려면 아까 LLM이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비싼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아주 특수한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일반적인 상식을 지금 교육을 시켜놨잖아요. 챗GPT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막 많이 가르쳐놨는데, 우리가 최스로 해가지고 일반적인 상식만 물어보면 굉장히 싼 토큰을 비싸게 지금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남도에다가 토큰 공장을 많이 지어놨는데 싼 토큰을 만들어내는 토큰 공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공통 요소, GPU나 HBM이나 CPU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요. 싼 토큰 공장 지을 때나 비싼 토큰 공장 지을 때나. 그러니까 이 학습 데이터가 이 가치 차별화의 핵심 원천이다. 우리가 남이 못 가진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왜 젠슨 황이 우리 한국에 이렇게 많이 왔을까요? 보니까 시총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2026년도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올랐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까? 앞으로도 계속될까? 자, GPU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우리 그래픽 보드 속에 들어가는 보드 CPU였는데 프로세싱 유닛이었는데 이제 그게 젠슨 황이 첫 번째 돈을 많이 번 게 가상화폐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때 그래픽 카드가 어디에 많이 들어갔냐면 채굴기에 많이 들어갔어요. 채굴기로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그 다음에 AI가 떠가지고 이제 그 학습을 하는 용, 그 다음에 추론을 하는 용도로 이제 써서 이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게 GPU예요, GPU. GPU는 계산, 숫자 계산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매트릭스라고 하는 행렬 계산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GPU가 기본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데이터를 집어넣어주는 게 이제 HBM, High Bandwidth Memory죠. 그래서 HBM 속에 있는 데이터를 막 밀어넣어주면, 맡겨주면, 그러면 GPU가 계산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PU가 지금 핑핑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못 넣어주면 GPU가 그냥 공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안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못 넣어줘가지고 GPU가 빙빙빙빙 돌고 있었던 적이 이제 많았어요. 그런데 HBM이 오면서 HBM이 빨리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성과가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HBM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GPU가 있고 바로 거기에다 설치를 하거나 옆에다 설치를 하거나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이 홀을 뚫어가지고 보통은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연결하거든요. 그런데 이 홀을 뚫어가지고 홀 통해서 그냥 이걸 층으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다 붙이고 또 이렇게 선을 통해서 이렇게 붙이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바로 홀을 뚫어가지고 이제 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는데 GPU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메모리 속도가 느려서 지금까지 성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HBM이 오면서 이제 그걸 커버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HBM이 속도가 이제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월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메모리가 이 큰 벽으로 동작을 하고 있다. 마틀렉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GPU는 이 프로세싱을 하는 연산을 하는 거는 네 종류의 칩이 있어요. 우리가 PC를 하면 CPU가 들어가 있죠. CPU.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산을 할 때 쓰는 GPU. 그 다음에 이거는 추론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경 회로망하고 비슷한 형태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NPU예요. 그래서 이거는 학습용은 아니고 추론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를 할 때만 필요합니다. 학습을 할 때는 이걸 쓸 수가 없고 서비스를 할 때는 이걸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TPU라고 해서 구글이 또 이제 이런 NPU 같은 걸 또 만들었어요. 이것도 이제 학습용으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주로 추론용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CPU는 GPU 옆에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CPU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GPU가 들어간 보드를 만들 때는 GPU도 들어가고 HBM도 들어가고 하지만 반드시 CPU가 하나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게 됐을 때 주가가 AMD라고 하는 회사,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가 이 CPU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이제 필요하니까 엔비디아도 CPU를 요즘에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용 컴퓨터에는 엔비디아 CPU, 엔비디아 GPU, 그 다음에 HBM은 어디서 가져온다? 삼성이나 하이닉스, 마이크론에서 가져온다. 젠스랑이 여기 와야 되겠죠. 자기가 다 만들 수 있는데 이 HBM은 만들 수가 없고 앞으로 이제 커지니까. 이거 굉장히 대단한데요. 아까 말한 그 컨텍스트가 전에는 LLM이 그 일을 하는 작업 기억 용량이 2019년에는 1,000 토큰, 1,000개의 토큰을 저장을 하고 여기에 있는 1,000개의 토큰을 바탕으로 해서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했으니까 뭐 우리가 질문을 하고 나면 금방 또 다른 질문 또 새로운 채팅해야 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2024년도가 돼서 200만 토큰으로 커졌어요. 가장 큰 게 200만 토큰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1000 토큰을 쓰다가 200만 토큰으로 썼어요. 각 개인마다 이게 이제 이 정도로 할당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토큰을 저장하는 데가 어딘가요? HBM이죠, HBM. 메모리예요, 메모리. 그러니까 지금 이 7년 만에 2만 배의 메모리를 더 많이 쓰게 된 거예요. 2만 배 메모리를 많이 쓰게 되니까 메모리 값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메모리를 구하는 게 지금 내가 돈 내줄 테니까 공장 지어라 이렇게 하면서 메모리를 지금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에이전트라는 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채팅을 하나씩 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에이전트가 이제 생기면 에이전트를 내가 한 10명을 키운다 그러면 에이전트 하나하나마다 이 컨텍스트가 하나씩 생길 거예요. 메모리가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사람 수도 늘어나죠. 그 다음에 각자가 쓰는 에이전트 수도 늘어나죠. 그러니까 메모리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그래서 지금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발전의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렇게 많은 그 탭을 지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두뇌에서 보면 여기 전두엽에서 그 이 HBM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하네스를 말했는데 하네스는 LLM은 GPU에서 돌아가고 하네스는 이 프로그램은 CPU에서 돌아가요. 그래서 하네스가 복잡해질수록 인텔이나 AMD의 주식 가격도 높아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에이전트는 이 두 가지 GPU와 CPU에서 다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발전하면 CPU도 굉장히 수요가 많아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 한국은 지금 몸이 아주 굉장히 좋은 몸이죠. 메모리 소재는 최강이고 GPU는 좀 약한데 NPU는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응용 에이전트나 모델 이런 것들은 조금 중간 정도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모델에서 세계 3등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세계 3등을 목표로 하고 있고 메모리 소재는 1위고 여기는 좀 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제조업이 또 우리가 발전했기 때문에 피지컬 AI가 앞으로 굉장히 발전할 거다. 피지컬 AI에 쓰는 여러 가지 부품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몸이거든요. 우리가 에이전트를 만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싼 토큰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비싼 토큰을 만들어내려면 그 생성형 모델이 굉장히 비싼 독특한 모델이어야 돼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참여 이벤트가 여기를 사진을 찍으시면 오마주 AI 아카데미 단톡방으로 이제 들어올 텐데요. 여기 한번 찍으셔가지고 한번 들어와 보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숙제를 내주는데 경품이 있습니다. 경품이 있어요. 다 한번 해보시죠. 이 AI를 사용해서
숙제가 나갈 테니까 그 숙제를 하셔서 내시면 돼요. 우리 상품이 어떤 상품이었죠? 굉장히 좋은 상품들이, 여기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참 잘 오는 유산균도 있고 구강 유산균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사님이 상품을 다 특별히 광주에 있는 회사로부터 폰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호남 미래프롬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해달라고 해서 리메모라고 하는 코랩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리메모라는 제품입니다. 자, 찍으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과제로 여러분들 사용하는 각자 AI 앱을 켜세요. 뭐든지 좋습니다.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그록이나 아무거나 좋습니다. 이렇게 켜세요. 그리고 자기 사진이 있으면 자기 사진 혹은 자기 사진을 찍어서 갤러리에 있는 걸 뭐 가져오셔도 되고 찍어가지고 젊은 날의 사진을 AI로 만들어 보세요. 한 20대, 30대 젊은 날. 이제 프롬프트를 잘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사진을 만들고 한편으로 AI한테 그 시절에 나에게 보내는 200자 이내의 짧은 편지를 써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사진을 내가 찍어서 AI한테 주고 그 AI가 그 사진을 잘 리파인을 해서 세련되게 만들어가지고 젊은 사진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한테 보내는 편지를 이제 쓰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이제 해볼까요? 이렇게 제가 올린 이제 프롬프트를 제가 올린 사진을 바탕으로 제 30대 시절 모습을 자연스럽게 그려주세요. 얼굴은 그대로, 머리숱, 피부는 젊게 밝고 활기찬 표정으로 이렇게 이제 넣을 수 있어요. 말로 할 수도 있죠. 그 마이크 해가지고 말로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절 나에게 편지 30대였던 그때의 저에게 보내는 편지를 200자 이내로 써주세요. 따뜻하고 격려가 되는 말투로 지금 전하고 싶은 응원과 감사를 담아서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한테 한번 보시죠. 그러면 그게 만들어지면 우리 단톡방에다 올리면 여기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상품을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디 좀 나가도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아까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어라 이렇게 시켰잖아요. 네. 그 홈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수업좀 잘 봐. 우리 홈페이지 있습니다. 아까 그 홈페이지는 우리 호남 미래 포럼의 홈페이지를 그대로 읽어서 분석을 해서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 아까 간단하게 말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 호남 미래 포럼이 현재 URL을 줬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메인 카피가 들어갔고요. 이렇게 내리면 키벡터를 홈페이지를 찾아서 숫자들을 이렇게 넣어줬고, 자, 이런 이미지도 AI가 알아서 만들었습니다. 쭉 내리면 그러면 핵심 실천 과제, 이런 영상들까지 유튜브 강의 보면 유튜브 채널을 바로 이어가게끔 하는. 자, 여기 보면 기존의 유튜브 채널에 콘텐츠가 올라가 있었죠. 이 콘텐츠까지 사이트에서 끌어오고요. 그 다음에 각종의 이런 대메뉴까지 기존의 호남 미래 포럼의 이 사이트의 이 메뉴 구조를 차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토큰이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는데요.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지금 AI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과정을 이렇게 스크린샷을 찍어가면서 하나하나 AI가 휴먼 인노비 없이 딸깍으로 만든 홈페이지가 바로
지금 지금 이걸 만든 거는 그냥 만들어줘 이렇게 아까 URL을 알려주고 만들어줘 하는 것만 이제 한 거죠. 근데 거기 우리 호남 사인들이 많이 있는데 서양 사람이 나오는데. 아직 그거는 네, 아직. 그것까지는 안 아이고, 넘어가고요. 예, 글쎄. 모양처럼 그린. 우리 사진이 많이 들어있는데 네. 서양 사람이 나와보니까 좀. 그 사진은 이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네. 자, 2부에서 아주 굉장히 빠르게 하겠습니다. 나이들의 과학 슈퍼에이저라는 이 주제로 해서 80대가 된 뇌가 30대, 50대, 60대의 뇌와 거의 비슷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에 보면 콜롬비아대에서 부검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 28명인데 바로 사망 직후에 부검을 해요. 뇌 부검을 해요. 그래서 봤더니 잠깐만요. 가장 나이 든 뇌에서도 새 신경세포가 다수 있더라.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뇌세포는 다시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새로 생겨난다. 해마, 히포캠퍼스라고 하는 해마가 굉장히 중요한 단기 기억도 가지고 있고 막 종합을 하고 하는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해마도 나이와 무관하게 유지가 되더라. 그 다음에 혈관 형성이나 가소성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 감소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게 크지 않더라. 근데 우리는 뇌의 세포가 안 생겨 이제 다 끝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건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겁니까? 지금?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았습니다. 과학적 콜롬비아에서 한 겁니다. 우리 화 장관님도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도 제2의 전성기가 있다. 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최근 2025년 슈퍼 에이저 연구를 했는데 80대 뇌가 증명한 세 가지예요. 50대, 60대의 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있더라. 그러니까 모든 뇌가 이렇게 80대 사람의 뇌가 그런 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뇌가 50, 60대하고 똑같더라. 기억력도 똑같더라. 그 다음에 뇌가 줄어드는 속도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또래의 사람에 비해서 2분의 1 정도로 적더라. 그 다음에 사회적 누런,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누런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또래보다 3 내지 5배가 더 많다. 그래서 80대가 됐지만 에이징, 나이가 들었지만 슈퍼맨이다. 그래서 슈퍼 에이저라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슈퍼 에이저. 아세요? 슈퍼 에이저. 박수 한번 치시죠. 난 옳다 봐요. 네. 비결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교류하고 도전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배우고 이런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고 연결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뇌세포가 생겼는데 이걸 배우지 않으면 그 뇌세포가 기존의 뇌세포에 떨어져 죽어버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걸 배우면 그 뇌세포가 기존의 뇌세포에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로. 우리 사람도 왕따가 되면 그 네트워크에서 빠지잖아요. 계속해서 활력을 활동을 하면은 그 커뮤니티 속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고, 그게 똑같습니다. 경험이 AI 시대의 가장 비싼 자산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AI가 다 해줘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경험, 뭘 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모니터링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AI를 많이 써보세요. 많이 써보시면
굉장히 쉽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AI를 처음부터 막 쓰는 사람을 AI 네이티브라고 그러고 우리 같은 사람은 AI 이미그런트라고 해요. 다른 일을 막 하다가 AI로 이제 오는 거. 그러니까 이주민이죠. 제가 만든 말입니다. 옛날에 그 삽질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람들은 이 굴착기 가지고 굴착기 막 조종하는 방법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삽질을 하는데 굴착기를 많이 써보면 굴착기 쓰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조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삽질하는 방법도 알아. 그게 이 특성도 알아. 그러니까 굴착기를 얼마나 잘 하겠어요. 쓰는 시간이 똑같으면 AI 네이티브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 아마 여러분들 부하들이 이거 합시다. 그러면 야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그 거절했던 거, 부하들한테 거절했던 거,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슬기로운 꼰대 생활, AI한테 꼰대를 해야 돼요. 잘 지시하고 지적하고 이걸 잘할수록 AI는 나한테 맞춰져요. 지적을 하지 않으면 AI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꼰대를 아주 지혜롭게 하면 아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올리신 분 계시나요? 쓰세요. 놀았어. 우리 사람 있어? 거의 불러봐. 누가? 선물 드릴게요. 가장 먼저 우리 올리신 분이 계시는데 한 5분 정도 들으시죠. 누구야? 저분 누구세요? 카톡으로 왜? 제일 먼저 올리신 분. 자, 홍전님 손 들으세요. 홍전님.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김우택 과장님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저 누구야? 김종만 대표님. 김종만 대표님 저쪽이네. 이따가 한꺼번에. 오케이. 네. 야, 딱 바로네. 자, 그러면 다시 그래서 해오던 사람들이 많아. 우리가 100번 말해봐요. 그냥 어린 사람들 해오던 사람들. 회장이 나하고는 나중에 젊은이들이 해놓고 가서 이제 복사하면 돼. 우리가 자, 마지막 3부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남두가 앞으로 전성기가 올 것 같아요. 전성기가 올 것 같은데 저는 실리콘밸리를 넘어서 데이터밸리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밸리. 100만 휴먼 데이터 콜 프로젝트를 하자. 이렇게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후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우리 민영배 새로운 것들 시장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박 박사가 계시면 우리 해드릴게요. 네. 아까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유발 하라리가 이제 얘기됐고, 유발 하라리는 알고리즘 중요하다. 그리고 데이터는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옛날 알고리즘은 사람이 그 알고리즘을 일일이 논리로 짰어요. 그런데 요즘 알고리즘은 그게 아니고 NLM 모델 속에다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만드는 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모델도 만들고 쉽게 말하면 공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공장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아웃풋 출력도 만들고 제품도 만들고 토큰 제품도 만들고 토큰 공장을 만드는 데도 쓰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주인자가 미래를 준다.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만드는 것들은 다 만들 수 있어요. 누구나 돈만 있으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터는 우리가 쉽게 만들 수가 없다. 지금 클로드가 굉장히 비싸요. 클로드의 토큰 값이 비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코딩 하는데 굉장히 잘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비싸요. 이제 앞으로 토큰 값이 굉장히 비쌀 거는 뭐냐면 우리 병을 고쳐주거나 진단해주거나 하는 그런 거 토큰을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굉장히 비쌀 거예요. 우리 이제 남도가 지금 데이터 센터, 햅 이런 것들을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광주에 요즘에 자주 가는데 그 지하철에서 보면 토큰을 하나 받아가지고 토큰을 집어넣어서 공짜로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은 공짜로 이제 지하철을 탈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갔더니 대부분 다 토큰을 타가지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하철 그 한 차 안에 제가 세봤어요. 지하철에 가서 15명이 탔는데 2명이 젊은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토큰 가지고 탄 사람. 노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 광주 전남에 부품과 공장이 왔죠. 부품은 팹이라고 하는 거죠. 팹. 반도체 팹, HBM 메모리를 만드는 팹이 4개가 이제 만들어지고, 공장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거기에 세워지고, 그래서 토큰 공장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원료가 없어요. 원료가 비싼 원료가 있어야 되는데 비싼 원료가 없다. 공장이나 전기는 돈만 투자하면 바로 지을 수 있는데 데이터는 시간으로만 쌓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주는 광주 전남 데이터밸리로서의 세 조건을 모두 갖춘 땅이다. 가장 빠른 고령 30% 이상인 노인이죠. 가장 귀한 정당 건강 데이터를 이제 가질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MRI도 찍고 CT도 찍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다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도 뽑고 이렇게 올해 뽑고 내년에 뽑고 내후년에 뽑고 이런 걸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추적을 하는 걸 코호트라고 그러거든요. 코호트. 지금까지 조선대에서 약 2만 명의 코호트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어요. UK 바이오뱅크라고 하는 영국에서는 50만 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50만 명. 근데 이제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여러 종류는 아닌데 이걸 우리 광주에서 100만 명을 하면 세계 최고의 코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100만 명. 100만 명. 예, 100만 명을 하면 한 1조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한 4년 동안 1조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데이터를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다 모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100만 명이 이렇게 있고 100만 명 같은 집단에 대해서 데이터를 쭉 모으는 거죠. 그러면 해가 갈수록 이제 이 데이터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팔아서 건강연금,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면서 건강하게 살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의료비가 굉장히 절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절약되는 걸 가지고 연금으로 주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걸 또 나눠주자.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아주 큰 회사, 빅테크 회사가 다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그걸 시민들한테 되돌려 줄 수 있게 하자라는 개념입니다. 데이터 연금.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노인 인구가 많다 그러면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 복지 부담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 부담을 공급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노인들을 볼 때마다 야 이거 내가 돈 벌어가지고 먹여 살려야 될 텐데 이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00만 코호트를 만들면 그 코호트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젊은 사람보다 노인이 좋냐? 노인은 일단 해답이 있어요. 일단 자기의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데이터가 된. 그게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해답이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죽잖아요. 죽으면 진짜 정답이 되는 거예요. 해답이 되는 거예요. 와. 그런데 이 데이터는 1년 쌓았을 때하고 2년 쌓았을 때, 3년 쌓았을 때 이게 가치가 골동품보다 더 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와. 이게 계속해서 중단으로 추적이 되면 10년이 되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1년이 됐을 때는 가치가 별로 없어요.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돼요. 이거 자체가. 해답이 있는 AI를 교육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갖게 돼요. 와. 실리콘밸리를 우리가 넘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밸리로. 세계 최초의 100만 데이터 밸리를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서둘러서요. 90분 강의 들었지만 여러분 다 속도 못 하셨을 거예요. 일단 1층 스타벅스의 박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만나야 되겠다. 명함 교류하시고 거기서 눌러보시고 그 다음에 호남에 계신답니다. 호남 미래 포럼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네트워크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른 나오세요. 사진 하나만 찍고 내려가겠습니다. 이거 비워드려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너무 앞으로 좀 나오시죠. 비장구. 앞으로 나오세요. 얼른 나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나오세요. 의자 몇 개 가져요. 자, 뒤에 머무르지 마시고 나오세요. 사진